영업이익률 완전 정복 13강. 영업이익률과 매출 성장률은 왜 함께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이오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장 지표, 영업이익률과 매출 성장률을 함께 보는 이유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오래 한 투자자들은 말합니다. 매출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영업이익은 거짓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혼자 보면 부족합니다. 매출 성장률과 함께 볼 비로소 기업의 진짜 경쟁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기업을 보는 눈이 한 단계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매출 성장률은 무엇일까요? 매출 성장률은 기업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더 많이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업의 외형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매출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이익으로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출 성장률은 기업의 몸집,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체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몸집만 커지고 체력이 약하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업 A의 매출은 1년 만에 30% 증가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8%에서 9%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가격을 크게 할인해서 판매했을 수도 있고,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이 급증했을 수도 있으며,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기업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성장을 질이 낮은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업 B를 보겠습니다. 매출은 12% 증가했습니다. 성장 속도는 기업 A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2%에서 20%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제품을 팔아도 예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산 효율이 좋아졌거나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이 늘었거나 브랜드 경쟁력이 강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주도주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가는 어느 날 갑자기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체질이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는 결과이고 매출과 영업이익률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도 해석은 달라집니다. 반도체 기업은 업황이 좋아질 때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동시에 빠르게 상승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비용 증가가 크지 않아 영업이익률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유통업은 매출은 크게 늘어도 가격 경쟁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평균과 함께 비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만 보고 이 회사는 잘 나가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업이익률만 보고 이 회사는 최고의 기업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기업은 성장도 해야 하고 이익도 함께 늘어나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좋아서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전에서는 최근 한 해보다 최소 3년에서 5년의 추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지, 영업이익률도 함께 개선되는지, 두 그래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업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영업이익률은 그 성장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짜 우량 기업은 두 지표가 함께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완전 정복. 14강.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률과 매출 성장률을 함께 보는 이유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 중 하나인 자기자본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자본이익률만 높으면 좋은 기업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자기자본이익률가 아무리 높아도 영업이익률이 나쁘다면 장기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높아도 자기자본이익률이 낮다면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지표는 항상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영업이익률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본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판매해서 매출 가운데 얼마를 이익으로 남기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기업의 돈 버는 힘을 나타냅니다. 반면 자기자본이익률은 주주가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률은 사업의 경쟁력, 자기자본이익률은 주주의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 A는 영업이익률이 25%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자기자본이익률은 7%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장을 너무 많이 지었거나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 많거나 현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업은 강하지만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업 B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5%입니다. 기업 A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자기자본이익률은 25%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높은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효율이 높고 불필요한 자산이 적으며 경영 효율성이 뛰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기업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가 높은 이유가 좋은 경영 때문이 아니라 부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빌리면 자기자본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자기자본이익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실적이 급격히 나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이익률을 볼 때는 반드시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배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주도주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상승하며 자기자본이익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좋아지는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브랜드 경쟁력이 강화되며 기업 가치도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주가는 이런 기업을 따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영업이익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자기자본 이익률만 높다면 왜 그런지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일회성 자산 매각인지, 부채 증가 때문인지, 회계상의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순이익 증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투자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자기자본이익률 순위만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기업은 영업이익률, 매출 성장률, 자기자본이익률, 부채 비율, 현금 흐름까지 함께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은 재무제표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실전에서는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의 추세를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지표가 함께 꾸준히 상승한다면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 효율성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기업이 장기적으로 주도주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오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본업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자기자본이익률은 주주의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지표가 함께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가장 강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영업이익률과 PER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완전 정복 15강 영업이익률과 PER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투자 지표인 PER과 영업이익률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PER은 낮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영업이익률만 높으면 좋은 기업일까요? 실전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두 지표를 함께 볼 줄 알아야 시장이 왜 어떤 기업에는 높은 가치를 주고 어떤 기업에는 낮은 가치를 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PER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PER은 현재 주가가 기업의 순이익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또는 얼마나 저렴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가격표입니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기업이 본업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입니다. 즉, PER은 시장이 평가한 가격이고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실제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 A의 영업이익률은 25%입니다.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제품도 잘 팔리고 시장 점유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PER이 30배, 40배가 되어도 시장은 비싸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익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기업 B를 보겠습니다. PER은 5배입니다. 얼핏 보면 매우 저평가된 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2%에서 5%, 다시 2%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정체되고 경쟁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PER이 낮아도 시장이 낮은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의 PER이 점점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자들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는 것은 기업의 체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을 밸류에이션 재평가라고 합니다.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계속 하락하면 PER도 함께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실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PER이 낮다고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낮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PER 순위만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PER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PER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계속 나빠지는 기업은 PER이 낮아도 계속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투자에서는 PER, 영업이익률, 매출 성장률, 자기 자본이익률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좋아지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 하나보다 여러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PER은 시장이 매긴 가격이고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본업 경쟁력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은 PER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영업이익률과 PBR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완전 정복 16강 영업이익률과 PBR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률과 PER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는 또 하나의 핵심 지표, PBR과 영업이익률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PBR이 1배보다 낮으면 무조건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PBR이 낮아도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 있고 PBR이 높아도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먼저 PBR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PBR은 기업의 순자산과 비교해 현재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장부 가치에 시장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기업이 본업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PBR은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이고 영업이익률은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쟁력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업 A의 PBR은 8배입니다. 처음 보면 너무 비싼 기업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5%에서 20%, 25%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매출도 증가하고 시장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앞으로도 높은 수익을 계속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높은 PBR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업 B입니다. PBR은 0.6배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0%에서 6%, 3%, 그리고 적자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제품 경쟁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순자산은 많아 보여도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낮은 PBR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의 PBR도 함께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질수록 자기 자본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투자자들은 그 자본이 앞으로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결국 시장은 장부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플랫폼 기업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으면 PBR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철강이나 유통처럼 성장이 느린 업종은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PBR도 크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PBR은 반드시 같은 업종 안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PBR이 1배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가?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가? 자기자본이익률도 함께 좋아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은 뒤 PBR을 해석해야 합니다. 봉스 투자 팁. 저는 PBR을 볼 때 먼저 영업이익률의 추세를 확인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은 현재 PBR이 조금 높아 보여도 몇 년 뒤에는 오히려 저렴했던 기업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PBR이 매우 낮아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하락한다면 그 낮은 PBR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낮은 PBR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의 방향입니다. 오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PBR은 시장이 평가한 기업 가치이고 영업이익률은 그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본업의 경쟁력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PBR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영업이익률과 주가는 왜 함께 움직일까요?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